안녕하세요. 박강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폼 완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액세스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컨트롤 관련 기본 설명을 먼저 한 후 영상 후반에는 컨트롤에 관한 속성 문제인 출제형 2번과 3번 문항에 대한 풀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속성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폼 완성 이후부터는 액세스에서도 함수를 사용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액세스에서 사용되는 각 함수, 카테고리별 풀이 형상에 해당하는 건 고급 재생 목록의 11번부터 14번까지 4개에 해당하는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후부터 진행하시는 액세스 문항에서는 이 영상들 안에서 제가 다뤄드리는 함수들을 간간히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컨트롤 종류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폼에서는 컨트롤을 만드는 형태의 문항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컨트롤이 있는지 구분되지 않으면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텍스트 상자고요. 자, 두 번째는 레이블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명령 단추예요. 자, 이거 딱 우리 엑셀 매크로 작업할 때 양식 컨트롤 단추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콤보 상자고, 자, 여섯 번째는 목록 상자예요, 여러분. 생긴 게 조금 비슷하니까 구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선 컨트롤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선 컨트롤은 솔직히 폼보다는 보고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폼에서는 선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자, 다음 7번에 해당하는 건 체크박스, 자, 다음 8번에 해당하는 건 옵션 단추예요. 자, 생긴 거 자, 구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하위폼, 하위 보고서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9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따로 5점으로 받아갔을 수도 있는 형태의 문항들이에요. 자, 게다가 3번하고 9번, 즉 명령 단추와 하위폼 같은 경우는 컨트롤 마법사가 반드시 지금처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컨트롤 중에 하나거든요. 딱 두 가지만 그래요. 명령 단추하고 하위폼. 자, 이 두 가지 컨트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마법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반대로 나머지 컨트롤들을 만드실 때는 반대예요. 컨트롤 마법사가 켜져 있으면 오히려 안 돼요. 불편해요. 자, 그러니 꼭 켜야 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명령 단추하고 하이폼. 자, 두 가지는 마법사가 반드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각 컨트롤 축약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에서 따오기 때문에 주로 txt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자,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txt가 많이 붙는다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텍스트라고 플레임을 다 적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t 이렇게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좀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좀 유추는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지문으로 주잖아요. 자, txt 이름을 가지고 작업해라 이러지 막 화살표로 동영상이 아니니까 문제가 막 이거를 가지고 작업해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구분 안 되면 사실상 시작이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콤보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CMB라는 추격어가 주로 많이 앞에 붙을 거고요. 자, 명령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영어로 바꾸면 커맨드 버튼이에요. 그래서 커맨드에서 따옵니다. 그래서 주로 CMD라는 말이 앞에 많이 붙을 거고요. 자, 레이블 같은 경우도 풀네임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LAB라는 말이 주로 많이 앞에 붙게 돼요. 자, 목록 상자는 목록 상자를 영어로 바꾸면 리스트 박스거든요. 자, 그래서 LIST 아니면 LST라는 말이 앞에 많이 붙을 거고요. 자, 우리 엑셀 프로시저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다음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체크에서 따와서 CHK, 자, 옵션 단추 같은 경우도 옵션에서 따와서 주로 OPT가 많이 붙게 되고요. 자, 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컨트롤이라고 앞에 많이 주로 라인을 많이 붙여요. 아니면 뭐 L이라고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컨트롤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형태는요. 텍스트 상자가 사실 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게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명령 단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자, 레이블도 못지않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약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컨트롤들을 가지고 어떠한 속성 작업을 하는지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폼 가지고 작업했을 때는 레코드 원본을 설정을 했잖아요. 자, 컨트롤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원본 설정을 해주게 돼요. 컨트롤 원본 속성을 사용하는 문제 타입은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자, 계산 작업, 연산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자, 아니면 바운드 시켜라 이런 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운드를 시켜야 되는 문제 타입일 때 주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을 해주게 될 거고요. 자, 기본값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테이블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입력대 값을 지정하게 될 거고요. 입력 마스크 역시나 테이블에서의 입력 마스크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테이블에서는 주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는 반면에 폼에서는 웬만하면 대부분 다 편집기 창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적응이 되실 거고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과 형식까지도 테이블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탭 정지하고 잠금, 그다음 사용 가능에 해당하는 건 문제가 되게 헷갈리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셔야 돼. 먼저 탭 정지는요. 탭키를 이용하면 왜 커서 이동하잖아요. 자, 그 커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잠금 속성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속성이고요. 자, 사용 가능 속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컨트롤이 실제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속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탭 정지 속성이 아니요 라고 설정이 되게 되면요. 그럼 커서 삽입 가능해요. 편집도 가능해요. 단지 탭키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탭키를 눌렀을 때 커서가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A라는 컨트롤에 탭 정지 속성을 아니요라고 설정을 해버리시게 되면 탭키를 눌러도 해당 A라는 컨트롤에 커서가 삽입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A라는 컨트롤에 클릭하면 커서는 들어가져요. 탭키만 안 먹히는 거예요. 탭키만. 자, 그렇다 보니 탭키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다 돼요. 내가 클릭을 하면 커서는 들어가지고 편집도 가능해요. 자, 반면에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클릭했을 때 커서 들어가지고요. 당연히 탭도 적용됩니다. 단 아무리 여러분이 타이핑을 치셔도 편집이 되질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설정을 해버리시게 되면 말 그대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아예 비활성화로 컨트롤이 아예 색깔 자체가 변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가 되니까 당연히 커서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커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편집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탭 정지 속성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탭이 머물지 않도록 이래요. 자, 또는 탭이 이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멘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탭 정지를 아니오로 설정 바꿔주란 얘기로구나.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잠금은 편집할 수 없도록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사용 가능도 편집은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편집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편집할 수 없도록에 해당하는 거 문제에서 언급이 나오면 이제 잠금을 예로 바꿔주란 얘기로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커서를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아이가 사용 가능이잖아요. 클릭이 아예 되질 않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혹은 커서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러면 이거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바꿔주란 얘기로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이러하니까요. 내용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제 유형 같이 풀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액세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형 2번, 자, 2-1 폼 완성 1번 파일을 열어 주문 내역 폼을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왼쪽 개체 박스에서요. 주문 내역이라는 폼 잡아다가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자, 디자인 보기라는 거 눌러서 일단은 편집 화면으로 전환해 주세요. 만약에 속성 시트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F4번 키 이용하셔서 켜주시거나, 자, 또 아니시면 항상 디자인 탭 맨 오른쪽 끝부분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성 시트를 눌러서 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정확한 개체 선택이 1번이라 했습니다. 자, 컨트롤 박스 안에서 원하시는 개체, 문제에서 다 언급해줍니다. 선택하시고 모드 탭 돌려놓고 스크롤로 왔다 갔다 뒤지는 게 차라리 더 빠르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한동안은 형식에 뭐 있고 데이터에 뭐 있고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형식부터 기타까지를 다 합쳐놓은 게 모드 탭이기 때문에 모드 탭으로 돌려놓고 작업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빨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본문의 txt 저자명, 다음 txt 출판사 명필드의 각각 저자명과 출판사 명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비워져 있는 개체가 아무것도 없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완성 상태다 보니까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워져 있는 값들이 있어요. 자, 이게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거를 채워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운드 시키시오 보이시죠? 자, 바운드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저장 또는 연결이란 의미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연결시켜라, 저장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건 저자명과 출판사명, 자, 두 필드에 대한 걸 연결을 시키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디자인 모드 상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개체가 어때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바운드가 연결 또는 저장인데 언바운드가 됐다는 얘기는 저장이 안 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요. 항상 바운드 시켜라라는 말이 나오면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컨트롤 원본을 메꿔주러 가시면 돼요. 자, 단 아직은 우리가 액세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가 txt 저자명인지 잘 못 찾겠잖아요. 그죠? 자, 물론 저자명이라는 레이블 아래 들어있는 빈 박스가 txt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작업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 얘겠구나 라는 거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때는요. 자, 속성창 상단에 있는 조그만 콤보 상자를 제가 컨트롤 박스라고 부를 거다라고 언급드렸죠. 자, 이 컨트롤 박스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체값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txt 저자명 혹은 txt 출판사명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드 탭 돌려주시면 컨트롤 원본이 없을 리가 없고요. 자, 우리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거 눌러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살표 눌러보시면 저자명이 없지 않겠죠? 자, 저자명 선택해 주시고 자, 같은 방식으로 txt 출판사명 골라주시고요. 자, 컨트롤 원본이에요. 자, 화살표 눌러서 출판사 명에 해당하는 거 바운드, 즉 연결만 시켜주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미리 보기 해서 나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값이 표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2번이에요. 자,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줘라 그랬네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어디는 되게 좁아요. 근데 막 어디는 되게 넓어요. 자, 간격이 좀 안 예쁘죠. 자, 이거 맞춰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모드 바꿨고요. 자, 본문에 해당하는 모든 컨트롤 선택해 줄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자, 우리 일일이 컨트롤 키 이용해서 눌러 잡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 했었잖아요. 자, 클릭 드래그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 그렇게 잡으시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본문이나 이런 거 넓히시면 곧 고스란히 빵점 된다 언급드렸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눈금 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도서명이라는 컨트롤 앞에 있는 눈금 자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가 까만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때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길쭉하게 실선이 하나 생기는데 마우스 손 딱 대시면 실선에 걸렸던 컨트롤들은 싹 다 선택이 된다 언급드렸어요. 자, 이렇게 모든 컨트롤들을 잡아놓고 우리 균등하게 배분하러 갈 거예요. 자, 상단 정리정돈하러 정렬 탭을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끝부분쯤에 크기 공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자, 화살표 눌러주시면 목록이 쭉 펼쳐지고요. 자, 그중 뭐 있어요? 가로 간격 같음이라는 거 중간쯤에 들어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맞춰지게 될 거고 마무리 되신 거예요. 자, 3번.
본문의 txt 정가 컨트롤은 이래요. 자, 그럼 본문 중에서도 정가라는 레이블 아래 들어있는 박스가 txt가 되겠지만 아직은 구분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직접 컨트롤 박스에서 txt 정가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이세요? 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뭐다? 자, 이건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을 바꿔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드 탭 돌려놓으시고요. 자, 스크롤로 왔다 갔다 찾으시는 게 차라리 더 빠릅니다. 자,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래쯤에 있어요. 자, 잠금이라고 메뉴가 나올 거고요. 자, 잠궈 달라니까 잠금을 예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커서는 들어가지지만 편집이 되지는 않아요. 이어 4번입니다. 자, 본문의 txt 배송일에 주문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자, 주문일이 2024년 2월 1일이라면 자, 배송일은 24년 2월 4일과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라면서 date add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줘라 했네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dateadd 함수 사용법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dateadd는 함수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단위, 두 번째는 숫자값, 마지막은 시작 날짜. 총 3가지의 인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걸 이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면 자, 일단 시작은 date, 말 그대로 add. 자, 날짜에 더하는 거예요. 자, 뭘 더하냐면 2를 더할 거죠. 우리는 3일이 경과한 날짜니까. 자, 일자는 3일만큼을 경과를 시킬 건데 어디로부터? 당연히 주문일로부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돼요. 자, 단 함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자면 자, 엑셀이었으면 우리가 함수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셀 범위를 클릭 드래그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엑세스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클릭 드래그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작업 못해요. 데이터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필드를 통째로 가져다 쓰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단 그냥 써버리면 얘가 문자인지 필드인지 액세스가 구분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구분을 누가 한다? 양쪽에 네모 괄호를 붙여서 야, 이거는 필드야 라고 구분을 해주기 시작을 할 거다 했어요. 자, 또한 1이라는 건 한글이니까 액세스가 또 못 알아들어요. 자, 1에 해당하는 걸 액세스 스타일로 적게 되면 day에서 따와서 d를 적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문일에다가 3이라는 일자만큼을 add, 더해줘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들 앞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함수 혹은 계산 작업을 하는 문항들이 나오면 저희 앞으로 컨트롤 원본 속성을 메꿔줄 거예요. 컨트롤 원본 속성. 왜냐? 지금 현재 값이 없으니까 원본을 메꿔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을 txt 배송일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자리에 넣어줄 겁니다. 자, 시작은 txt 배송일 선택해 줄게요. 자, 모드 탭 돌려놓으시고 컨트롤 원본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이퀄이 들어가면서 함수 설정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컨트롤 원본상이 되게 좁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식 작업하시다 보면은 좁아서 좀 작업하시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때 Shift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F2번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 작은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이거 그대로 입력이 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수 작업하실 때는 Shift F2번 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다가 이퀄의 date add가 되겠고요. date add. 자, 맨 처음은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D를 적어주시는데 그냥 적으시면 얘 또 못 알아들어요.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이거 단위 D를 말하는 거로구나 라고 인식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3일을 경과시킬 거예요. 자, 어디로부터? 주문일로부터. 그래서 주문일 필드. 자, 오타 주의하시면서 동일하게 적어주세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자, 정말로 값이 표시가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 하시려면 항상 디자인 탭 맨 앞을 보셔야 돼요. 자, 눌러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배송일 표기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5번 본문의 txt isbn 컨트롤에는요. 자, 탭이 머물지 않도록 보이시죠? 여러분 탭이 머물지 않도록이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건 뭐다? 탭 정지를 아니요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서는 txt isbn을 골라주시고 자, 모두 탭 돌려놓고 스크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탭 정지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탭 정지 확인되시죠? 자, 그걸 아니요로 설정만 바꿔주시게 되면 탭 키를 눌러도 txt isbn에는 커서가 들어가지질 않게 될 거예요. 6번 바로 봅니다. 자, 폼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화살표 LAB 제목으로 지정하고 캡션은 도사별 주문 내역으로 설정하시오. 두 번째 화살표 글꼴은 도듬체 크기는 16포인트 가로 가운데 정렬 적용하고 특수효과를 색인 밑줄로 설정을 해줘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항상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 보세요. 자,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작업하라는 얘기로구나 라는 게 큰 힌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작업해 주세요. 자, 우리 폼 머리글 영역을 봐주시게 되면 상단에 좁은 공간이 있죠. 자, 여기에 저희 지금부터 레이블 컨트롤 하나 만들어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새롭게 컨트롤을 만드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디자인 탭 보시게 되면 중간에 컨트롤 박스 있어요. 자, 밑으로 두 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펼쳐지고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다 뜨기 때문에 레이블 구분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 컨트롤을 만드실 때는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마법사를 쓸 건지 말 건지. 그럼 지금처럼 마법사 아이콘 바깥쪽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명령 단추하고요. 하위 폼 컨트롤을 만들 때만 마법사를 사용을 해줄 거고 자, 그 밖에 기타 컨트롤을 만들 때는 마법사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법사 아이콘을 눌러서 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테두리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그려줄 겁니다. 자, 위치와 배치 막 정확하게 우리 못 그려요. 그림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만 작업해 주시면 감점 없어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캡션 문제에서 다 줬습니다. 자, 도서별 그림 봐도 돼요. 헷갈리시면 자, 주문 띄고 내역 똑같이만 적어주세요. 자, 오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엔터를 치시면 마무리가 되는데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 레이블 이름이 레이블 20이 맞아요? 아니에요. 문제에서 LAB 제목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까먹기 전에 반드시 컨트롤 이름부터 바꾸세요. 자, 그래서 LAB 하라는 대로 제목 똑같이만 적어주셔. 자, 캡션은 뭐 당연히 변경 끝났고 자, 그 다음 글꼴은 도듬체예요. 자, 글꼴 바꾸는 거 뭐 다 아래 들어 있습니다. 자, 하라는 대로 도듬체 설정 바꿔주시거나 자, 또 아니시면 간단히 위에서 서식 탭 이용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도듬체 적용하셔도 당연히 배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16포인트만큼 적용해 주시고 자, 가로 가운데 정렬까지 여기서 아예 맞춰주세요. 자, 단 특수효과는 위에 없어요. 그죠? 자, 그때는 뭐 다시금 속성 시트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뭐 나머지 다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 자, 특수 효과는 문제에서 준 색인 밑줄에 해당하는 거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어 7번 폼이 실행될 때 주문 수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반드시 컨트롤 박스가 폼이라고 잡혀져 있어야 해요. 자, 그래야 모두 탭 돌렸을 때 정렬에 해당하는 메뉴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폼으로 반드시 설정 바꿔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이라는 항목 찾아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주문 수량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렬 기준 부분에다가 띡 하고 눌렀더니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게 없어. 자, 그 말은 주관식이란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직접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문 수량이라고 적어주시는데 자, 정석은 오름차순이니까 뭐까지? ASC까지 붙여주시는 게 맞다 했어요. 자, 근데 사실상 ASC를 생략하시면 한마디로 정렬 방식을 생략하시면 XS가 이거 오름차순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ASC는 적으셔도 정답, 생략하셔도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주문 수량 띄어쓰기 한 칸 ASC 적어주시면 7번 해결되시는 거고요.
8번 폼 바닥글의 txt 수량 평균 컨트롤에는 전체 주문 수량의 평균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라. 자, 평균이면 우린 앞으로 에버러지 함수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함수가 나왔다는 건 이건 컨트롤 원본 사용하란 얘기인 거예요. 자, 폼 바닥글 영역을 봐주시게 되면 사실상 박스 한 개밖에 없어요. txt 평균 수량 평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난 좀 어렵다 구분하기가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박스 이용하셔서 txt 수량 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줍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모드 탭 돌려주시고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 자, 평균에 해당하는 거 에버러지 함수 사용을 해줄 건데요. 단 액세스에서는 여러분 에버러지라는 풀네임을 다 안 적고요. AVG까지만 딱 적어요. 그래서 Shift F2번 이용하셔서 자, 이퀄에 AVG까지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에버러지 풀네임을 다 적지 않아요. 자, 문제에서 뭐의 평균을 원했어요? 수량의 평균을 원했어요. 자, 그래서 자, 주문 수량에 해당하는 거 필드 이름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필드 이름 보이니까 보면서 작업하시면 오타도 안 나고 좋겠죠.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적용이 된 거예요. 단 주의하실 건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 보시면 소수 자릿수가 어때요?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감점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자리 맞죠? 자, 근데 만약에 교재에 두 자리야. 그럼 나 이거 멘트 없더라도 그림도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안 건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기본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9번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해줘라. 자, 탭 순서는 우리 항상 양식 디자인 탭을 가시면 돼요. 자, 끝부분에 탭 순서가 들어있고요. 자, 눌러서 켜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언급한 건 본문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본문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수동으로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동 순서를 먼저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때 수동으로 안 맞는 부분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자동 정렬했더니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자동 순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회색 화살표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수동으로 옮겨주시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자동 순서만 눌러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9번 끝나신 거고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폼 머리글 구역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단추를 생성하시오. 자, 마찬가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림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보시면 지금 어때요? 폼 머리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단추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자, 그거 만들어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만드는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컨트롤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마법사를 쓸 건지 말 건지. 자, 마법사를 꼭 써야 되는 컨트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 단축, 하나는 하위폼. 자, 이번 문제는 명령 단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법사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명령 단추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 자, 보시고 작업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교재 그림 참고하세요. 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략적인 위치와 배치 맞춰서 그려주세요. 어차피 차후에 편집해야 돼요. 손 딱 떼주시면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자, 근데 마법사를 안 눌러놓고 들어오시면 절대 대화상자 뜨질 않아요. 그래서 꼭 마법사 켜놓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화살표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설정을 하래요. 자, 그래서 폼 작업 중에서도 폼 닫기를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자, 너 그림 쓸 거니 텍스트 쓸 거니 묻죠. 자, 이거 문제에서 줬어요. 나는 텍스트를 쓸 건데 닫기라고 해줘 라고 멘트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 화살표에서 다 언급해줘요. 자, 만약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계속 말하지만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에 지금 닫기라고 글자 적혀 있어요. 자, 그거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기시면 컨트롤 이름 뭐라고 할 거냐 물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 cmd 닫기라고 해줘 그랬어요. 자, 그래서 cmd 닫기라고 오타 꼭 주의하시고 자, 적어주시고 자, 마침 눌러주시게 되면 자, 닫기 버튼 하나 만들어졌죠. 자, 단 그림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림 보시면서 최대한 위치와 배치 사이즈 최대한 비슷하게 정확한 사이즈는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모든 컨트롤 완성 문제가 해결이 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가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 합니다. 그림 눌러 나가요.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랑 최대한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주시면 모든 출제형 2번 문항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출제형 3번 2-1 폼 완성 2번 파일을 열어 직위별 사업 목록 폼을 다음의 질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왼쪽 개체 박스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직위별 사업 목록에 해당하는 폼 잡아다가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모드 해주시고요. 속성 시트는 F4번 키 이용해서 꼭 켜주시고요. 자, 1번부터 풀어요. 사업 목록 테이블을 폼에요. 자,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자, 컨트롤 박스에서 폼 잡아주시고, 자, 모드 탭 돌려서 레코드 원본은 사업 목록 통으로 쓰는 거예요. 자, 화살표 눌러다가, 자, 띡 하고 눌렀을 때, 짠 하고 뜨는 목록에서 사업 목록 골라주시면 1번 끝. 자, 2번, 폼의 레코드가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본 보기 설정해줘라 했네요. 자, 기본 보기가 단일이라는 거는 한 줄만 딱 표시가 되는 거. 자, 우리는 그림 봤더니 여러 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다 했죠? 마찬가지 목록 뜨니까 골라주시면 정답이겠고요. 3번 폼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자, 계속해서 폼이에요. 자, 모드 탭 돌려놓으시고 스크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추가 삭제 편집 관련된 기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삭제는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자, 삭제는 아니요 해주시면 정답이고요. 4번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구분선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계속해서 선택 유형은 폼 유지해 주시고요. 자, 모드 탭 돌려서 왔다 갔다 스크롤 이동하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언급한 레코드 선택기도 아니요. 자, 구분선도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설정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5번 폼이 실행이 될 때 4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래요. 자, 계속해서 컨트롤 박스는 폼이고요. 자, 모드 탭 돌려놓고 정렬 기준에 해당하는 거 찾아갈게요. 자, 문제에서 언급한 건 4번이에요. 자, 4번에 해당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띄고 자, 내림차순이면 디센트에서 따온다고요. 자, DESC까지 적어주셔야 제대로 내림차순 정렬이 실행이 될 거고요. 6번 자, 본문의 txt 직위와 부서 컨트롤에는 각각 직위와 부서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건 지금 언바운드가 됐으니까 바운드를 시키란 얘기겠죠. 근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언바운드 된 거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txt 직위 잡아주시고 스크롤 쭉 위로 올려주세요. 자, 모드 탭 돌려주시게 되면 컨트롤 원본에서 직위 골라주시는 거 어려울 일 아니겠죠? 같은 방식으로 txt 부서에다가는 부서 담아주시기만 하면 6번 끝난 거고요. 7번 본문의 txt 4번이래요. 자, txt 4번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자, 컨트롤은 보셨어요? 편집할 수 없도록. 자, 편집할 수 없도록이라는 건 뭐다? 잠금 속성을 예로 바꿔주란 얘기다. 자, 모드 탭 돌려놓고 스크롤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다 보면 잠금이 나올 거고 예로 설정 변경해 주시면 7번 끝난 거고요. 8번 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에요. 자, 눈금 자 이용하셔서 자, 전체 컨트롤 다 블럭 잡아 주시고요. 자, 모드 탭 돌려놓고 스크롤 움직이시다 보면 특수문자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언급한 오목에 해당하는 걸로 설정 바꿔주시면 끝. 9번 본문의 txt 진금 예정일 컨트롤 일단 설정을 좀 할까요? 자, 진금 예정일에는 날짜가 숫자 4개, 숫자 2개, 숫자 2개 형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했네요. 그죠? 모드 탭 돌려주세요. 자, 입력 마스크 속성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띡 하고 눌렀을 때 오른쪽에 짠 하고 뜨는 점점점, 지금 편집기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폼에서는 주로 점점점을 많이 써요. 편집기를 많이 쓰고 자, 4개, 2개, 2개짜리 형식이 보이시죠? 들어있어요. 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마침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입력이 될 거예요. 자, 폼에서는 입력 마스크는 직접 쓰지 마시고 작성기, 편집기 이용해서 먼저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9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10번. 폼 바닥글의 txt 사원수 컨트롤. 어차피 빈 박스 하나밖에 없죠. 자, 전체 사원수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앞으로 사원수, 뭐 학생수, 인원수, 개수, 건수와 같이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액세스에서는 무조건 카운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 이 나가서 잠깐 확인해 보자면 사실상 얘네가 전체가 몇 명인지를 세고 싶어요. 자, 그러면 3명을 세도 80명이고 4번을 세도 80명이고 지기를 세도 8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드를 구분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엑셀 데이터베이스 함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아무 필드나 가져다 세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별이었었잖아요. 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왜 김으로 시작하는 아무거나 할 때 김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와일드카드.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저희 앞으로는 항상 필드명 자리에는 모든 필드라는 의미에서 별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함수 문제가 나오면 뭘 쓰기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사용을 해주기로. 자, Shift F2번 이용해서 확대해 주시고요. 자, 이퀄의 카운트예요. 여기선 카운트밖에 없어요. 다른 건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그냥 아무거나 다 세겠다예요. 그냥 모든 필드 아무거나 괜찮아가 별이에요. 별. 항상 별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단 명자는 붙여줘라 했으니까 자, 연결연산자 이용해서 자, 한글로 명자는 꼭 붙여주시고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 되신 거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자면 미리 보기 할게요. 자, 80명과 같이 표시가 되죠. 자, 물론 나는 이게 좀 별로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필드명을 쓰겠습니다 해서 뭐 사원명 이런 식으로 적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80명이라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원명이라고 필드를 적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결과 80명이라고 동일하게 뜰 거예요. 자, 근데 사실상 이걸 사나 저걸 사나 80명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뭘 세든 상관이 없어서 그냥 별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 문제에서도 특별히 어떤 필드를 써라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별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명을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별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자, 모든 폼 완성 문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이 조금 이론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길이 자체는 좀 길었네요. 자, 누락되는 문제 없도록 화면 보시면서 마무리 꼭 해봐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